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한양 남촌 시전거리에는 오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였지요. 비단 가게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은 여름 장마를 앞두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오품 공조정랑 윤홍주는 관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에는 평소와 다른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맛비에 전조가 되는 습한 바람이 거리를 휩쓸었지요. 그 바람에 거리에 상인들이 부랴부랴 물건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오려는구나. 그는 우연히 눈에 띈 서만호의 비단 가게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함이었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홍주의 날카로운 시선은 뒤편 창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비단 가게 주인 서만호의 딸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책을 읽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영은 윤홍주가 양반임을 알아보고 급히 책을 접어 옷자락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홍주의 눈에 그 장면이 포착되었지요. 그 시대만 해도 여인이 책을 읽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상인은 어디 계시오? 아버지께서는 잠시 창고에 가 계십니다. 곧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거세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단가게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지요. 때맞춰 비단가게 주인 서만호가 창고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홍주는 서영의 방향에서 시선을 거두고 비에 젖은 옷자락을 털었지요. 서만호는 갑작스럽게 방문한 윤홍주를 알아보고 바짝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를 하였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 윤정랑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니 영광이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사옵니까? 서주사 비단 품질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소. 이번에 관가에 납품할 것을 구하러 왔는데 때마침 비를 만났소이다. 서만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윤홍주를 안쪽 좌석으로 안내하였지요. 서영아 어서 차를 내오너라. 서영은 아버지 말에 얌전히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윤홍주의 시선이 순간 서영의 옷자락에 숨겨진 책에 머물렀지요. 서주사께서는 따님을 글 읽는 법까지 가르치셨소. 서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요. 아닙니다. 그저 장부 정리를 도울 정도로만 가르쳤을 뿐이요. 여인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가문의 자랑이 되지 않겠소? 그렇기도 하지만 사족 아닌 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안다면 화를 부를 수도 있사옵니다. 서영은 차를 준비하며 아버지와 양반 손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서영이 차를 들고 나왔을 때 서만호는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있다며 일어섰습니다. 서영아, 윤정랑님께 정성껏 대접하거라. 제가 창고에서 관가에 납품할 만한 좋은 비단을 골라오겠습니다. 서만호는 윤홍주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게 안에는 윤홍주와 서영만이 남게 되었지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가게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서영이 내온 차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서영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무척 단정했지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읽던 책은 무엇이오? 서영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시집이었습니다. 중인의 딸이 시를 읽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 윤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총명하고 담대해 보였지요. 나리께서 여인의 학식을 의아해하시니 저 역시 나리께서 남촌 비단시전에 혼자 오신 것이 의아합니다. 그 말에 윤홍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 대담한 여인에게 예상치 못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요. 나는 가끔 관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이렇게 평범한 차림으로 거리를 거닐곤 한다오. 양반께서도 굴레를 느끼신다면 중인의 딸이 책을 읽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지요. 그 말에 윤홍주의 표정이 진중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담대함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설렘에 당혹스러웠지요. 서만호는 창고에서 비단을 고르는 척하며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딸 서영과 양반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척 불안해했지요. 서영이 차를 더 따르려 할 때 그녀의 손이 실수로 윤홍주의 소매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 속에서 서로는 야릇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그런데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괜찮소. 비단 같은 자연스러운 실수라네. 그런데 그때 서만호가 창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윤정랑께서는 어찌 관비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끔은 홀로 걷고 싶을 때가 있어. 윤홍주는 그리 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무거운 고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비는 잠시 그쳐 있었습니다. 윤홍주는 서만호가 골라온 비단을 살펴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서주사의 안목이 여전하오. 이 비단으로 정하겠소. 과찬이십니다, 윤정랑님. 윤홍주는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영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윤홍주는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서영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윤홍주가 집에 도착하자 하녀 금단이 대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리한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어디 계셨습니까? 마님께서 한참을 기다리셨습니다. 관아일로 남촌에 다녀왔다. 무슨 일이냐? 금단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조씨 마님께서 이학연 영감님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찾으셨어요. 그 말에 윤홍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윤홍주는 또 무슨 일이 있나 곰곰이 생각하며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선 윤홍주를 부인 조씨가 차갑게 맞이했지요. 그녀의 단정한 용모에는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외삼촌께서 오셨다가 한참을 기다리셨어요? 어디를 다녀오셨기에 일이 늦으셨나요? 관아일로 바빴소. 이 차미님께 무슨 일이 있었소? 부인 조씨는 윤홍주의 옷자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요. 비를 맞으셨군요. 옷이 다 젖었네요. 그녀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홍주는 그것을 감지하고 불편함을 느꼈지요. 잠시 밖에 있을 때 비를 만났소. 외삼촌께서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그날 밤 윤홍주는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비단 상인의 딸 서영을 떠올렸지요. 서영의 지혜로운 눈빛과 총명함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에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양반과 중인의 딸, 그것도 이미 부인이 있는 자신의 감정은 한참 잘못된 것이었지요. 윤홍주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요. 이튿날 공조정랑 윤홍주는 이학연에게 불려갔습니다. 정삼품 호조참의 2학년은 위엄 있는 자태로 공조정랑 윤홍주를 맞이했지요. 그의 냉혹한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네가 왔구먼. 오랜만이야, 윤정랑. 부르셨습니까? 이차미님. 공조정랑 윤홍주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학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지요. 앉게.
이번에 조정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한다는 말을 들었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우리 조카 사위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하네. 내 말 알겠나? 이학연의 말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요? 곧 있을 남촌 상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에서 자네가 내 의견을 지지해 주길 바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홍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어제 만난 서만호와 같은 상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내심 반감을 느꼈지요. 이학연의 관절을 나온 공조정랑 윤홍주는 친구 박진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홍문관 수찬 박진영이 자주 찾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진영아, 나는 관직에 연연하고 싶지가 않다네. 하지만 이참이께서 청탁을 받고 관직을 거래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런데 나한테까지 그런 더러운 일에 동참하라 하시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공조정랑 윤홍주 말을 듣고 친구 박진영은 호방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지요. 홍주 너무 경직하지 말게. 세상 일이란 원래 그러한 법이니 자네도 때로는 눈 감아줄 줄 알아야 하네. 이복의 친구, 그 말을 듣자니 내가 더 답답해지는구만. 한편 서영은 윤홍주가 두고 간 부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빚 때문에 그가 실수로 두고 간 것이었지요. 부채에는 풍월무변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과 달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서영은 부채를 조심스레 손에 들고 그 글귀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풍월무변이라 바람과 달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가 보구나. 그런데 그때 서만호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딸의 손에 든 부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제 오신 윤 정랑님께서 두고 가신 부채입니다.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만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서영아, 양반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윤정랑과 같은 이는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하신지요? 그의 처가가 이학연 참의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 가문과는 좋지 않은 인연이지. 서영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윤홍주에 대한 호기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 날 일찍 서영의 친구 월아가 비단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기생 월아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지요. 서영아, 오랜만이구나. 월아 언니 어서 와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월아의 눈빛에는 어떤 말을 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서영아, 요즘 공조정랑 홍준아리께서 남촌에 자주 오신다고 하더구나. 혹시 그분을 만난 적 있니? 월아의 물음에 서영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월아의 시선을 피했지요. 어제 잠깐 뵈었지요. 비를 피해 가게에 들르셨다가 가셨어요. 그분은 학식이 깊고 풍류를 아는 분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분의 부인은 호조참의 이학연의 조카딸이라 권세가 대단하다고 들었어. 서영은 월아의 경고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언니는 어찌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몸이 기생이라 귀가 밝은 법이지. 그리고 박수찬과도 가까운 사이거든. 월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친구의 말에 오히려 공조정랑 윤홍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뿐이었지요. 며칠 후 서영은 윤홍주가 두고 간 부채를 돌려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조심스레 손에 들고 바라보았지요. 아버지 몰래 관아 근처로 가봐야겠어. 서영은 아버지 몰래 부채를 돌려주기 위해 출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정성껏 화장하고 단장을 하였지요. 아가씨, 어디 가십니까? 서영은 아버지의 충직한 하인 춘섭의 물음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잠시 월아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춘섭의 무뚝뚝한 표정에는 의심의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영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을 나섰지요. 서영은 관아 부근에서 서성이며 공조정랑 윤홍주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우리 도련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금단의 날카로운 직감에 서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저 그게 윤정랑님께서 저희 가게에 두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요. 금단은 서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영리한 눈빛에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따라오세요.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단은 서영을 뒷길로 안내해 관아 뒤편 작은 정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공조정랑 윤홍주가 쓸쓸히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의 모습을 본 서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소저,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공조정랑 윤홍주의 눈빛에는 서영을 만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지요.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녀가 부채를 내밀자 공조정랑 윤홍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부채 위에서 잠시 스쳤지요. 두 사람이 정자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숨어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윤홍주의 부인 조 씨의 밀정 국진이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재미있는 일이 생겼군. 그래. 조씨 마님께서 이를 알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어. 정자에서의 대화를 마치고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공조정랑 윤홍주와 나눈 대화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들은 시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영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꿈만 같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기척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한편 공조정랑 윤홍주는 서영이 떠난 후 정자에 남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석원이 그에게 다가왔지요. 석원 형, 저 골목 쪽을 살펴봐 주게. 서소저의 뒤를 누군가 밟는 것 같네. 한석원은 공조정랑 윤홍주 말에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지요. 염려 마십시오, 도련님. 한편 서영은 골목길에서 걸음을 재촉했고 뒤따라오는 남자의 그림자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요. 누구시옵니까? 그녀가 뒤돌아보자 국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영을 향해 있었지요. 아가씨, 이 밤중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죠. 니신지는 모르오나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서영의 단호한 말에 국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지요. 방금 만난 양반이 누구인지 알고 싶구려. 그런데 바로 그때 한석원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강한 기운이 골목을 압도했지요. 네 이놈, 왜 사람을 미행하느냐? 국진은 한석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흉한 눈빛이 흔들렸지요. 어허, 오해십니다. 그저 저는 길을 가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 놓겠다. 한석원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국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달아나며 뒤돌아보았지요. 한석원은 서영을 안전하게 집 앞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영은 그의 무인다운 모습에 안심하고 집까지 갈 수가 있었지요. 아가씨,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정랑님을 만나시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한석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두 분의 관계가 깊어지면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조씨 가문과 2학년 자미가 뒤에 있어 더욱 그러하지요. 서영은 한석원의 진심 어린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공조정랑 윤홍주에 대한 감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며칠 후 공조정랑 윤홍주는 공무를 핑계로 남촌시장 감찰을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서만호의 비단가게 앞에 섰지요.
서만호는 공조정랑 윤홍주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윤정랑,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어 귀한 발걸음을 하셨소? 서주사 관비에 필요한 비단을 살피러 왔습니다. 마침 어제 살펴보던 것이 마음에 들어 다시 찾아왔소. 그리 말한 그의 시선은 가게 안쪽을 살피고 있었지요. 서만호는 그 시선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준비해둔 비단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가게로 들어서며 서영을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요. 윤정랑님, 다른 손님이 오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오.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니 시간이 걸릴 것이오. 서만호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영이 안쪽 창고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날이 또 오셨군요. 서소저, 어제 부채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단을 정리하는 척하며 떨리고 있었지요. 날이 부채에 쓰인 풍월무변이란 글귀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게도 한 수 지어주시겠습니까? 공조정랑 윤홍주는 서영의 담대한 요청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바람과 달처럼 경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제 오랜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경계에 갇혀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싶습니다. 서소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소?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었지요. 모레 파주로 가는 길가 작은 사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평복 차림으로 오시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뵙겠소.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서만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비단을 정리하고 물러섰지요. 공조정랑 윤홍주의 눈빛에는 설레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정랑님, 이쪽 비단은 어떻습니까? 좋소. 이것으로 정하겠소. 공조정랑 윤홍주는 비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모레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이틀 후 윤홍주는 한석원과 함께 평복 차림으로 말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석원 형,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수고롭게 해서 미안하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련님의 안위가 제 임무입니다. 윤홍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입에 올렸습니다. 석원 형, 그대는 우리 아버지께 목숨을 빚진 사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 그 말에 갑자기 한석원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홍주 도련님, 20년 전 고향에서 역적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을 때 선대감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지요. 그때 이학연 차민께서 내 가족의 토지를 탐내어 모함을 했었소. 이학연 차미께서 그랬다고요? 한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한이 담겨 있었지요. 가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는 죽음 직전에 선대감을 만났고 그분께서 진실을 밝혀주셨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윤홍주는 한석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학연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차미는 예전부터 권력과 재물에 탐욕이 많았었군요. 도련님, 그분은 겉으로는 청렴하나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분이오. 한석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서주사와도 묘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소. 그 말에 윤홍주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서만호와 이학연이 연관이 있다고? 한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지요. 옛날 이학연 차민께서 서주사에 비단 사업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서주사가 선대감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와 서주사가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선대감께서는 2학년의 비리를 알게 계셨고 그 증거를 서주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윤홍주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도록 말없이 말 고삐만 쥐고 있었지요. 그들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차림으로 사당 앞에 서 있었지요. 서건형, 주변을 살펴주시오. 누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윤홍주는 말에서 내려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오늘 한석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윤홍주와 서영은 파주의 한적한 별서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지요. 여름의 끝자락 별서의 정원에는 초가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홍주와 서영은 연못가 정자에 앉아 시를 짓고 있었지요. 그대의 시구가 날로 발전하는군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연꽃 위 이슬이 달빛에 반짝인다는 구절이 특히 아름답소. 나리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감히 시를 짓는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윤홍주는 서영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지요. 서영, 그대를 만난 후 내 마음에 감옥이 열리는 것 같소. 신분과 가문이라는 경계 없이 오직 마음으로 통하는 이 시간이 내겐 숨쉬는 것과 같소. 서영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윤홍주의 시선을 마주했지요. 홍주 도련님, 저도 나리를 뵙게 된 후 삶이 달라졌어요. 여인으로서의 배움에 대한 갈망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윤홍주는 서영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서영의 손길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들은 철학 서적을 함께 읽었지요. 도련님, 맹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본성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가려지기도 하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일까요? 세상의 법도가 우리의 진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홍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뇌가 깃들어 있었지요. 서영, 나는 날마다 갈등하고 있어. 조정에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권력자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학연 참외 같은 이들 말이요. 도련님 혹시 이학연 참의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홍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학연의 비리 증거를 당신의 아버지에게 맡기셨다고 들었소.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 말에 서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헌데 때로는 이학연 참의의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변하시곤 했지요. 늦여름의 뜨거운 밤 두 사람은 다시 연못가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비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서영,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윤홍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영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나리,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지요. 윤홍주는 서영의 손을 잡고 급히 정자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정자의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윤홍주는 조심스레 서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윤홍주의 품에 안긴 서영이 말했지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서영의 물음에 윤홍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나는 그대를 포기하지 않겠소. 언젠가는 우리가 당당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겠소.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황홀한 사랑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지요. 그런데 멀리서 그들을 감시하는 시선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홍주의 부인 조씨의 밀정국지는 비에 젖은 채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음험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조씨 마님께서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시겠군.
두 사람의 정사를 확인한 밀정국지는 몸을 돌려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소나기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비가 소강되자 윤홍주와 서영도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한양 집으로 돌아온 윤홍주는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보자 눈길을 피했고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그를 불안하게 하였지요. 금단이 나와 윤홍주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비에 다 젖으셨습니다. 금단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말에 금단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영리한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마님께서 요즘 이학연 영감님과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포교 국진이란 자가 찾아와 마님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금단의 말에 윤홍주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을 의심받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그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었느냐? 제가 문 밖에서 들으니 남촌 비단상인 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마님께서 매우 노하셨지요. 그 말에 윤홍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졌지요. 윤홍주는 서재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지요. 잠시 후 조 씨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냉랭한 눈빛이 윤홍주를 향하고 있었지요. 홍주 서방님, 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공무로 파주에 다녀왔소. 매번 공무라 하시니 참으로 바쁘신 날이십니다. 외삼촌께서도 그리 바쁘신 날이가 어찌 남촌의 비단 가게를 자주 찾는지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윤홍주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지요. 관아의 필요 물품을 살피는 것도 내 직분이요. 그럼 비단 상인의 딸과 파주에서 만나는 것도 나리의 직분이신지요? 그 말에 윤홍주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지요. 국진이라는 자가 모든 것을 다 보았다 하더군요. 서방님,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경박한 행동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조 씨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윤홍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다음 날 일찍 윤홍주는 급히 친구 박진영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의 구석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진영아, 최근 이학연 차미께서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냐? 박진영은 윤홍주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계산이 엿보였지요. 홍주야, 조심해라. 이학연 차미께서 내 아버지의 옛 비리문서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남촌 비단 상인의 딸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도 있더구나. 그 말에 윤홍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잔을 꽉 쥐었지요. 아니, 내 아버지의 비리라니.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학연 차미께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네 가문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 더구나 그 서민 여인과의 관계가 알려진다면 더 그렇지. 그들이 서영을 해치려 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네. 자네 정신 차리게. 한낱 하찮은 계집 때문에 가문과 미래를 모두 잃을 셈인가? 한편 서만호도 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시종 춘섭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표정에 깊은 염려가 깔려 있었지요. 춘섭아, 서영이가 요즘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를 가는지 자세히 살펴보거라. 춘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충직한 눈빛에 걱정이 묻어났지요. 주인어른 아가씨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다. 이 나이 들어 서영이 하나가 내 전부인데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지 않느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월화는 화려하게 단장한 채 자신의 처소에서 서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지요. 서영이 요즘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 있니? 서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쁨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언니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언니뿐이에요.
월화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척 진중했지요. 서영아 조심해야 해. 이학연 참이가 윤정랑의 뒤를 캐고 있어. 특히 너와의 관계를 알아내려 한다고 해. 그 말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월아 언니, 어떻게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월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 몸은 비록 기생이지만 귀는 밝고 눈은 예리하단다. 박수창께서 술에 취해 흘린 말들이지. 박진영 나리와 언니가 가까운 사이인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안전이야. 이학연 참이는 윤정랑의 아버지 비리 문서를 찾고 있어. 그걸로 윤정랑을 협박하려는 것 같아. 혹시 내 아버지가 그런 문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을까? 서영은 문득 아버지가 가끔 은밀히 들여다보던 나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직하시는 비밀이 있긴 한데 감히 여쭤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서 그거라도 알아봐라.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 이학연 참이는 무자비한 사람이야.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윤홍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었지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너라. 서만호는 책을 읽고 있다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윤정랑님의 선친과 거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만호는 딸의 질문에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카롭게 반문했지요. 어찌 그런 것을 묻느냐? 서영은 아버지의 반응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하였지요. 아버지, 사실은 윤정랑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분노와 충격으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무슨 소리냐? 양반과 우리 같은 중인이 어울릴 수 있다 생각하느냐? 더구나 그는 부인이 있는 몸이 아니냐? 아버지, 윤정랑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신분을 넘어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입니다. 어리석구나. 그런 사랑이 어디 가능하겠느냐? 당장 그 관계를 끊어라. 하지만 아버지, 지금 윤정랑님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학연 참이가 그분을 해치려 한다고 해요. 딸 서영의 말에 서만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학연의 이름을 듣자 그의 눈빛이 무척 날카로워졌지요. 이학연이라고? 그자가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야? 서만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결국 딸에게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지요. 사실 윤정랑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학연의 횡포에서 구해준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학연의 뇌물 문서가 내게 전해졌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학연 참이가 그 문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서영아, 그 문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학연이 그것을 알면 우리 가문도 풍비박산 날 것이야. 아버지, 그 문서로 윤정랑님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서만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내가 그토록 그를 생각하는 줄 미처 몰랐구나. 서영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만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속 깊은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파주 별서에서 윤홍주, 서영, 서만호, 한석원이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서만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 뭉치를 꺼내 윤홍주에게 건넸지요. 윤정랑, 이 문서는 이학연이 관직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물을 모은 증거요. 선친께서 나를 도우셨을 때 이 문서를 내게 맡기셨소. 윤홍주는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지요. 문서에는 20년 전 이학연이 상인들에게서 거둔 불법 세금과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참이께서 이렇게 많은 불법 행위를 하였다니 참으로 놀랍소.
한석원이 문서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척 단호했지요. 이것은 이학연 참의를 파직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윤홍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문서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지요. 그렇다면 이학연이 아버지의 비리 문서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학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선대감께서 이미 그의 악행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가만히 듣고 있던 서영이 담대하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척 결연했지요. 이 문서를 조정에 제출하면 이학연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영의 말에 서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이 녹아 있었지요. 그것은 쉽지가 않다. 그는 이미 너무 강한 세력을 형성했어. 이 문서를 제출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화를 입을 수 있을 것이요. 윤홍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조씨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관직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소저와 함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서만호는 놀란 표정으로 윤홍주를 바라보았지요. 정랑께서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가문과 관직을 버리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결정이겠소. 서주사,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미 관직에 대한 환멸도 있었고 가문의 허례허식도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서소저를 만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련님,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2학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가 도련님과 서소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석원의 말에 윤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긴장감으로 굳어졌지요. 서건영 말이 옳소. 우리는 먼저 이학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오. 월아 언니가 박진영 나리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학연 참의께서 조만간 행동을 취하실 거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둘러야겠소.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 조씨 부인을 만나 솔직히 이야기하겠소.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 조씨 부인은 이학연의 조카딸이 아니오? 그렇소. 하지만 이미 우리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소. 솔직히 말해 그녀도 이 결혼에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오. 서영은 윤홍주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 조심하세요. 제가 도련님 때문에 화를 입는 것은 괜찮지만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서영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윤홍주가 한양으로 돌아온 후 조 씨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굳어 있었지요. 그 때문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홍주 서방님, 외삼촌께서 내일 저녁 저택에서 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윤홍주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지요. 무슨 자리인지 물어봐도 되겠어? 여러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서방님께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 씨의 말에는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홍주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서방님의 앞날을 위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외삼촌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알겠소. 참석하겠소. 조 씨가 떠난 후 윤홍주는 한석원과 비밀리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지요. 석원 형, 이참이가 연애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같소. 아마도 서소저와의 관계를 폭로하거나 다른 치명적인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참석을 거절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서 그들의 계획을 파악해야겠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요. 도련님, 제가 미리 이참에 저택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소. 윤홍주는 한석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척 결연했지요. 부탁하오 석원 형.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닐 거요.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소. 다음 날 한석원은 평범한 상인으로 변장하여 이학연의 저택 근처를 감시했습니다. 그는 주변 상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저택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뭔가 수상하군.
그는 포교 국진이 하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저택 뒤편으로 몇몇 관리들이 은밀히 드나드는 것도 볼 수 있었지요. 한석원은 멍해 보이는 하인 하나를 불러 술을 사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연회가 큰 모양이구려. 무척 분주해 보이는데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소. 그러하지요. 큰 어른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 하여 온 집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인지 들었소? 하인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누군가를 파직시키는 일이라 하더군요. 윤정랑이라는 분이 큰 화를 입을 거라 합니다. 다음 날 이학연의 저택에서 열린 연회는 무척 화려했습니다. 호화로운 음식과 술이 가득한 자리에 조정에 여러 관리들이 모여 있었지요. 공조정랑 윤홍주는 공식적인 관복을 갖추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이학연은 화려한 미소로 윤홍주를 반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교활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윤정랑 자네가 내 조카 사위라. 늘 자랑스럽네. 오늘 특별히 자네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네. 공조정랑 윤홍주는 겉으론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내심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차미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런 칭찬을 받겠습니까? 자네는 너무 겸손하군. 곧 모든 사람이 자네의 진가를 알게 될 걸세. 이참의 말에 윤홍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이학연의 말 속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했지요. 연회장의 한쪽에서는 조씨 부인이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학연은 여러 관리들 앞에서 윤홍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에서 중요한 안건을 꺼냈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소. 특히 남촌 상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문제 말이요. 그 말에 갑자기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이학연에게 집중되었지요. 비단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조정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소? 그러자 여러 관리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 이학연은 공조정랑 윤홍주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공조정랑 윤홍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남촌 상인들의 부를 조정해서 더 활용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는가? 이학연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공조정랑 윤홍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지요. 비단 상인들을 보호하면 이학연의 반감을 사고 동의하면 서영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조정랑 윤홍주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척 신중했지요. 이 차미님 의견은 항상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상황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이 과하면 오히려 상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조정랑 윤홍주의 외교적인 대답에 이학연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윤정랑은 신중하군. 하지만 때로는 결단력도 필요하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상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공조정랑 윤홍주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변소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비웠지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학연의 서재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서재 문 앞에 도착한 공조정랑 윤홍주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다행히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선 공조정랑 윤홍주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서책들이 가득했고 중앙에는 넓은 책상이 놓여 있었지요. 여기 있겠군.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문서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여러 공문서 사이에서 그는 특별한 봉투 몇 개를 발견했지요. 공조정랑 윤홍주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서에는 이학연이 여러 상인들에게 보낸 협박 편지와 뇌물거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이학연의 실체로구나. 특히 한 문서는 서만호에게 보낸 협박장이었습니다. 이학연이 서만호의 비단 사업을 빼앗으려 했던 오래된 계획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윤홍주는 재빨리 문서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지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공조정랑 윤홍주가 서재를 나오려는 순간 국진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윤정랑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국진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공조정랑 윤홍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네. 술을 많이 마셔서 뒷마당으로 나가려 했었는데. 국진은 공조정랑 윤홍주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뒷마당은 반대쪽입니다. 정랑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네만 혼자 걷고 싶어서 말이야. 연회장으로 돌아가겠네. 공조정랑 윤홍주는 국진을 지나쳐 연회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국진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의 등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연회장으로 돌아온 공조정랑 윤홍주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학연의 눈빛이 그를 향해 있는 것을 느꼈지요. 또한 국진이 이학연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정랑 어디 갔다 왔나? 자네를 찾았다네. 잠시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술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학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지요. 조심하게. 이 집은 복잡해서 길을 잃기 쉬우니. 연회가 끝나고 공조정랑 윤홍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거리는 어두웠고 간간히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공조정랑 윤홍주는 자신이 뒤쫓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지요. 그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대문을 열었지요.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단이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금단아, 무슨 일이냐? 도련님 큰일 났어요. 서소저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금단의 말에 윤홍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금단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그런 소식을 전했느냐? 한석원 어른께서 방금 다녀가셨어요. 이 쪽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금단이 건넨 쪽지를 공조정랑 윤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쪽지에는 서영을 돌려받으려면 이학연의 비리 문서와 맞바꾸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악당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요.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금단아, 서주사에게 어서 소식을 전하거라. 공조정랑 윤홍주의 단호한 지시에 금단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충성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도련님 조심하셔요. 이학연 영감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검을 차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날카롭고 결연했지요. 만약 서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결코 이학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서만호는 딸의 납치 소식을 듣자마자 윤홍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걱정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윤정랑 내 딸을 구해주시오. 필요하다면 그 문서도 내어드리겠소. 서만호의 음성은 떨렸습니다. 윤홍주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지요. 서주사님, 문서는 마지막 협상 카드로 남겨두십시오. 제가 먼저 서소저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서영이를 해치면 어쩌시오? 그들은 문서가 필요한 것이지 서소저를 해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서만호는 윤홍주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신뢰가 깃들어 있었지요. 한편 월화는 공조정랑 윤홍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긴박했지요. 윤정랑님, 서영이가 파주 외곽의 폐가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국진이 데려갔다고 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소?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어렸지요.
박진영 나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박진영이 그가 이 일에 관여되어 있단 말이요. 그분도 복잡한 입장이시지요. 이학연 참의의 세력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영이를 해치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한석원은 자신의 포교수 아들을 소집해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계획을 설명했지요. 도련님, 정면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저와 수하들이 먼저 주변을 살피고 도련님께서는 뒤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좋소. 하지만 서소저의 안전이 최우선이요.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그들은 문서를 원하는 것이니 도련님께서 직접 협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출발 직전 춘섭이 서만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긴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저도 함께 가서 아가씨를 구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공조정랑 윤홍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함께 가시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공조정랑 윤홍주의 일행 수십 명이 파주로 향하는 길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깊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요. 도련님, 이곳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왼쪽이 폐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행은 경계를 했지만 다가온 것은 박진영이었지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윤홍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홍주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공조정랑 윤홍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영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잠시 일행에서 떨어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학연 참의의 명령으로 너를 감시해왔다. 박진영의 고백에 윤홍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뭐라고? 그대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이야. 박진영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를 돕지 않기로 했다. 이학연은 서영을 죽일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이학연은 너를 불러낸 후 서영을 제거하고 내가 가진 문서도 빼앗을 계획이다. 그리고 서영을 내가 죽인 것으로 뒤집어 씌워 너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키려는 계획이야. 갑자기 공조정랑 윤홍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박진영의 팔을 세게 붙잡았지요. 그렇다면 서영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이야? 서영이 있는 폐가는 함정이야.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 어디로? 파주 북쪽 산속의 오래된 사찰 그곳에 국진이 그녀를 감금해 두었다. 이학연은 우리가 폐가에 가 있는 동안 서영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어째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야?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내가 비열한 사람이라 해도 살인에는 가담할 수 없었다. 특히 월화가 서영을 위해 나에게 간곡히 부탁했기에 나도 마음을 돌렸어. 공조정랑 윤홍주는 잠시 박진영을 바라보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행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지요. 계획을 바꾸겠소. 우리는 오래된 사찰 폐허로 향할 것이오. 박진영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소.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양쪽으로 나누어 움직이는 게 좋겠소. 공조정랑 윤홍주는 일행을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석원과 춘섭 일행은 폐가로 향하고 윤홍주와 서만호 일행은 박진영과 사찰 폐허로 향했지요. 어두운 밤 윤홍주와 서만호는 박진영의 안내를 받아 사찰 폐허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폐허를 비추고 있었지요. 저기다. 저 무너진 담장 너머에 본당이 있고 서영은 아마 그 안에 갇혀 있을 거야. 공조정랑 윤홍주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을 꿰뚫고 있었지요. 조심해야 해. 국진이 최소 6명의 수하를 데리고 있을 거야. 서만호는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척 떨리고 있었지요. 서영아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란다. 그때 산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원이 춘섭과 함께 급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도련님, 폐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진영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한석원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주변에 기척이 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경계를 높이며 한석원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함께한 믿음으로 서로의 의중을 알아차렸지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윤홍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 단호했지요. 석원형 나는 정면으로 접근하겠소. 내가 그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형은 뒤편으로 가서 서소저를 구해주시오. 위험합니다, 도련님. 괜찮소.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함부로 날 해치지는 못할 것이오. 한석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춘섭과 수아들을 데리고 사찰 뒤편으로 돌아갔지요. 공조정랑 윤홍주가 사찰 입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자 국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윤정랑 문서를 가져왔소. 공조정랑 윤홍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소저를 먼저 보여주시오.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문서를 주겠소. 국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윤홍주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녀는 안에 있어. 따라오시오. 국진이 공조정랑 윤홍주를 사찰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본당은 반쯤 무너져 내려 있고 희미한 새벽빛이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공조정랑 윤홍주는 서영이 기둥에 묶인 채 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지요. 도련님 오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서소저 괜찮으시오? 공조정랑 윤홍주가 달려가려 하자 국진의 수하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빼들고 있었지요. 자, 이제 문서부터 내놓으시오. 먼저 서소저부터 풀어주시오. 말을 안 듣는군. 역시 양반들은 고집이 세서 탈이야. 국진은 손짓을 했고 그의 수하 중 하나가 서영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러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녀는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알았소. 내놓을 테니 그 칼부터 거두시오. 공조정랑 윤홍주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천장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지요. 갑자기 한석원이 지붕에서 뛰어내려 국진의 수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번개처럼 무척 빨랐지요. 그리고 곧이어 한석원의 수하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국진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조정랑 윤홍주도 칼을 뽑아 이들과 맞서 싸웠지요. 이런 망할 자식들이. 국진은 분노하였지만 이미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만호와 춘섭까지 합세하여 국진과 부하들은 결국 제압되고 말았지요. 공조정랑 윤홍주는 즉시 서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괜찮소? 다치지 않았소? 네, 괜찮습니다, 도련님. 아버지 서만호도 딸에게 달려와 서영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서영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와 딸이 만나고 있을 때 공조정랑 윤홍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국진과 부하들은 모두 포박되어 있었지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이하견과 마지막 승부를 벌일 시간이요. 한양으로 돌아온 공조정랑 윤홍주는 이하견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서만호의 뇌물 문서와 이하견의 서재에서 발견한 비리 증거를 모두 가지고 갔지요. 공조정랑 윤홍주는 당당히 이하견의 관절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윤정랑님, 대감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요. 그분께 내가 왔다고 전하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할 것이라 전하시오. 잠시 후 공조정랑 윤홍주는 이하견의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이하견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냉랭했지요. 윤정랑, 자네가 국진을 공격하고 납치했다는 소문이 있더군. 이참에 이제 그만하시지요. 제게는 당신의 비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공조정랑 윤홍주는 자신이 가져온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하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그러나 곧 그는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윤정랑, 그런 문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게는 조정의 절반이 내 편이라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문서들을 여러 대신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에 이학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어젯밤 대제학과 형조판서 그리고 좌의정계 문서 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지금쯤 임금께도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요. 내가 감히? 이학연은 갑자기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너와 내 아비가 나를 망치려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물러설 것 같으냐?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조의 관원들이 들어왔지요. 이학연 참에 어명으로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의 혐의로 추포하겠소. 그렇게 이학연 참의는 형조의 관원들에게 붙들려 형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사 후 파직당의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국진과 그의 수하들은 옥사에 갇혀 장기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주의 한적한 별서에서 윤홍주와 서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의 연못가 정자에 앉아 함께 시를 짓고 있었지요. 서영, 이제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비록 관직은 잃었지만 그대를 얻었으니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은 셈이요. 서영은 윤홍주를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함께 시를 짓고 책을 읽으며 지내는 이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합니다. 서영의 아버지 서만호와 춘섭은 종종 그들을 방문했고 월화도 가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석원은 윤홍주의 별서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친구 박진형은 반성하고 윤홍주의 가장 친한 벗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윤홍주와 서영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일견종정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만남과 운명을 말하지요. 이미 혼인의 부인이 있는 윤홍주와 처녀 서영은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되었음에도 서로의 사랑은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그리고 모든 풍파를 이겨낸 두 사람은 결국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